제 소개를 잠깐 하면 저는 아직 금융기관에 29년째 다니고 있는데 올해 30년째 다니고 있는데 엊그저께 입사한 것 같은데 벌써 30년째가 된다는 게 감회가 새롭습니다. 오늘 GPL 투자의 기술에 대해서 이제 5시간 동안 설명을 할 건데 저는 안 지쳐요. 저는 10시간도 강의받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칠 것 같아서 50분 수업하고 10분 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강의를 들으러 오시는 분들이 부산, 울산, 창원, 대전, 천안, 그 다음에 전라도, 광주, 제주도에서 오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에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매번 토요일 날마다 올라와서 듣는 게 가족들하고 보내는 시간을 떼는 게 아닌가 싶어서 하루에 끝내는 이 기술을 한번 강의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강의를 열어줍니다. 어쨌든 이제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이제 어떤 분은 20만 원짜리 강의가 될 거고 어떤 분은 2천만 원짜리, 어떤 분은 2억 원. 잘만 활용하면은 200억 원짜리 강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보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만 듣기로 해서 정말 남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금융연수원에서 외래 교수를 하고 있고 한국여린사회버드에서 재무관리하고 특수경영물권을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많이 이 GPL 투자를 아니면 특수경영물권을 배우면서 실제로 수익을 많이 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저기 뒤에 보면은 이제 책들이 있는데 이 책들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이제 경매 투자, NPL 투자, GPL 투자에 그래서 오늘은 GPL 쪽으로만 할애를 하고 그다음에 시간이 남으면은 NPL 쪽으로 이런 3% 제한금리에 따른 선세투자법에 대해서 5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책의 제목을 뭐로 할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신의 기적으로 하고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은행금리보다 10배 이상의 고수익을 내고 있는 수익처고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한 100명 이상의 150억 원이 투자가 이루어졌어요. 지금 2년 동안에. 그런데 모두 다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만족을 하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 100건이 넘는 것 중에 경매가 들어간 건이 몇 개가 있는지 그것도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과거에는 NPL로 수익을 냈었어요. 2016년 7월 25일 이전에는 개인도 금융기관에서 NPL로 사와서 은행에서 배당받는 수익을 개인도 수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자기 자본이 3억에서 2018년 11월 13일 날 5억 원으로 바뀌면서 또 한 번 이제 문제가 좀 생길 수가 있었고 또 하나는 2018년 4월 30일 전 금융기관에 3% 제한금리, 가상금리 인하에 따른 공고문을 금융감독원에서 내려버렸어요. 그 얘기는 3% 이상을 받지 말아라.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는 대부분 3.2, 3.5 그러는데 3.5에 3을 더하면 6.5 이상을 못 받아가라는 얘기예요. 과거에는 17% 기간별 가상금리 7, 8, 9%를 받을 수 있었는데 이 3% 제한금리 때문에 많은 NPL 투자자들이 문을 닫거나 지금 또 하나의 어떤 수익률 하락에 따른 고민에 빠져있다.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의 시작하기 전에 잠깐 고 이병철 의장의 이재술의 일화를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논에서 돈 버는 방법을 연구했는데 한마디에 200평을 농사를 지내면요 쌀 2가마니가 생성이 되었어요. 근데 이 의장은 시험 삼아서 이재술의 밝은 고 의장은 논 한마디에게는 벼를 심고 그 옆에 또 다른 한마디 200평에는 미꾸라지 1000마리를 사다가 길러봤습니다. 그런데 가을에 수확을 하다 보니까 똑같은 비용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벼를 심은 논에서는 쌀 2가마니가 생성이 되었고 미꾸라지 기른 논에서는 미꾸라지가 2000마리가 늘어나면서 갖다 팔았더니 쌀 4가마니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다른 쪽에는 벼를 심을 필요가 없겠죠. 계속 이제 이 미꾸라지를 계속 키우다 보니까
미꾸라지가 4,000마리가 늘어나고 수익이 쌀이 8만 마리가 되더라. 이 고 이병철 이장의 이재술의 이 일화를 설명드린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돈이 많은 대기업 회장님들을 저도 이제 많이 만나게 되는데 이런 분들은 그 돈을 버는 센스나 감각이 아주 뛰어나더라. 이재술이 밝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은행에 예치를 하면 5억 원을 예치하면 100만 원 정도밖에 나오지 않아요. 근데 너무 금리가 낮죠. 과거에는 20%, 25%인 적도 있었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우리가 지금 오늘 공부와 학습하고 있는 이 기술이 여러분의 노후와 인생을 보장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또 하나 이렇게 여러분에게 퀴즈를 하나 내볼게요. 여기 지금 무등산 수박이 있는데 무등산 수박이 200만 원짜리가 있고 55만 8천 원짜리가 있어요. 왜 이렇게 비쌀까 이 수박이? 저 오늘 또 복권을 또 사왔습니다. 제 사주가 복권이 당첨된다고 한 사람이 복권이 당첨된 사주가 여러분에게 복권을 드리려고 복권을 맞출 수 있는 분에게 지금 1등이 24억 원인데 24억 원짜리 복권을 왜? 아니, 똑같은 수박인데 우리는 10,000원짜리, 20,000원짜리가 있는데 어디는 200만 원이 있고 어디는 59만 8천 원짜리가 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산에서 보통 밭에서 이제 수박을 심는데 산에서 심는다는 것 때문에 특별한 어떤 그 화학적으로뿐만 우리가 증명이 되지 않은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또. 그래서 대부분 이제 당뇨가 걸린 사람들은 과일을 잘 드시지 않는데 당뇨가 걸린 사람들한테도 이 무등산 수박은 갖다 드려요. 선물로. 그러면 굉장히 좋아한다고 합니다. 회장님들이 감동을 하고 웬만한 선물로 이렇게 감동을 하지 않는데 일단 무등산 수박은 희소성이에요. 희소성. 그리고 여기 이 수박을 드심으로 인해서 항암 효과가 일반 과일에 20배 이상 뛰어나다고 하니까 이런 광고를 하다 보니까 백화점에도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그래서 뭘 해야 될지 어떤 일을 해야 될지에 따라서 많이 좀 틀리다고 생각을 합니다. GPL이 뭐냐고 물어보면은 잘 모르죠. NPL도 잘 모르고. 지금 금융기관이나 은행에 다니는 직원들한테도 NPL이 뭐냐고 하면 몰라요. 근데 NPL을 매각하는 그 부서가 따로 있는데 근데 그만큼 금융기관 직원들은 시스템대로 움직이다 보니까 이 NPL을 어떻게 사서 어떻게 수익을 내는지조차도 모릅니다. 심지어 제가 주변에 이제 금융기관에 다니는 사람들 보면은 이런 강의조차를 들어다니시는 분들이 없어요, 거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금융기관에 가서 NPL이 뭡니까? 어떻게 사야 돼? 물어보면은 NPL이 뭡니까? 이럴 때 황당할 때가 있을 거예요. 아니, 나도 알고 있는 NPL을 매각하는 금융기관에서 왜 모를까? 그분들은 NPL 책도 읽어보지도 않고 이런 강의를 들어본 적도 없어요. NPL이 뭔지도 모르고. 그런데 또 GPL이 뭐냐고 또 물어봐요. GPL. 들어보지도 않은 이야기들이. 또 과거에 NPL은 부실채권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은행에 돈을 빌리러 가면은 아파트나 담보나 토지를 담보로 잡고 은행에서 대출을 해줍니다. 대출을 해주고 근저당 설정을 하는데 이게 연체가 되면은 3개월에서 6개월 이상 연체가 되면은 금융기관에서는 법원에 부동산 임의경매 신청을 해요. 그래서 누군가 낙찰이 되고 잔금을 치르면 은행에서는 그 근저당 설정 계약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배당을 받아서 그 배당금을 가지고 그 채권을 정리하는 게 NPL이죠. 근데 금융기관에서는 연체를 빨리 떨어내고 BIS 비율을 높이고 충당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NPL을 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발빠른 사람들은 이제 금융기관에서 가져가야 될 배당금을 배당받기 위해 NPL 채권 채무의 근저당 설정 계약서를 매입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NPL이죠. 그런데 또 GPL이 뭐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GPL. 그래서 NPL은 부실채권이라고 얘기했지만 GPL은 굿 퍼포밍 면에서 정상채권이에요. 정상채권은 여러분들이 가끔 이제 친한 친구나 가족들이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가족들분한테 돈을 빌려주다 보면 돈을 못 받는 경우가 많죠.
돈을 못 받는 경우가 많은데 그 못 받는 돈을 나중에 이제 그돈 빌려주고 형제간에 의의가 상하고 평생 안 보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그럼 나는 아무리 가족이라도 확실히 하자 그래서 네 아파트 담보 제공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사람이 1순위 우리은행이나 신한은행에 대출이 있는데 그 다음에 후순위로 내가 근저당 설정을 하고 여동생한테 돈을 빌려줘요. 1억 원 빌려주고 옛날에 3부 받았는데 요즘에 2부만 받을게. 그래서 1억에 200만 원만 내라. 그리고 근저당 설정을 하죠. 그게 바로 정상 채권이에요. 이자도 잘 들어오고 상환기일도 충분히 남아있는 게 GPL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이제 사례를 보시면 쉽게 이해가 갈 거예요. 지금 이제 금융기관에서 다주택자라든지 투기지역이나 투기 과열지역은 대부분 40% 담보 비율이 원칙인데 다주택자는 30%밖에 대출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다주택자는 영원이죠. 영원 담보 비율이. 대출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자기 아파트 담보를 제공을 하고 70에서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40%나 동일 세대를 구성하는 가족 중에 집이 있거나 이러면은 30%에서 가계 생활자금 1억 원까지밖에 대출을 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GPL이 여러분에게 엄청난 기회가 될 수 있다. 여기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집이 1억이면은 은행에서 4천만 원 대출을 해주고 저희가 대출해 줄 수 있는 GPL 한도가 85%예요. 경매가 들어가서 완전히 받을 수 있는 그 대출 한도가. 그래서 85%면은 1억 원에 8,500만 원이다. 8,500에서 1순위 우리은행이나 신한은행에서 4천만 원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대출해 줄 수 있는 GPL 한도가 4,500이 되는 겁니다. 4,500. 그래서 한도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내용이에요. 서울 서초동에 A 아파트가 있는데 KBC가 10억 원입니다. 담보 비율이 40%라면 대출금이 4억을 해드렸어요. 1금융권에서. 그리고 금리 3.5. GPL 한도는 10억 원에 85% 범위 되니까 8억 5천이고 1순위 대출금 4억 원을 빼니까 4억 5천만 원이 GPL 한도가 되겠습니다. GPL은 정상채권이라고도 하고 아파트 후순위 담보대출을 일컫습니다. 아파트 후순위 담보대출. 다른 상가라든지 토지 후순위 담보대출도 있지만 이따가 이제 사례가 나오면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떤 의사 한 분이 인천 주안에 있는 웨딩홀하고 웨딩홀 주차장하고 주유소를 담보로 잡고 3억 원만 빌려달라고 해요. 그렇게 충분한 재력이 있고 그 다음에 수입이 있는 의사한테도 웨딩홀이라든지 주차장을 담보로 잡고 2순위는 대출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희 금융기관에서 이제 감정가 7억 나오는 거를 저희가 이제 대출을 예를 들어 한 3억 5천 정도를 해줍니다. 3억 5천 정도를 해주면은 저희 이제 직원들한테 물어봐요. 경매 들어가도 원금은 받겠지 하지만 실제로 원금도 못 받는 경우가 많아요. 상가나 일반 토지 같은 경우에서. 그래서 저희가 하는 GPL은 아파트 위에는 투자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LTV가 40일 경우에는 70일 경우에는 70에서 1순위 선순위 금액을 빼고 나머지 한도가 책정이 되겠죠. 그리고 또 뭐죠? 요즘에는 이제 신 DTI, 신 LTV가 있는데 DTI가 60%라고 할 때 내가 연소득이 1억 원을 벌고 있을 때 6천만 원이 대출 한도예요. 요즘 상가 같은 경우는 ITI라고 해서 이자 소득 비율을 따지는데 과거에는 지금 대출 받는 거 가지고만 따졌지만 지금은 총 대출금을 따지게 됩니다. 신용대출, 심지어 내가 예금을 받겠는데 예금 담보란 약관 대출까지도 한도가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대출 받기가 이렇게 어려워졌다. 그에 반해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학습하고 있는 GPL에 대해서는 또 다른 틈새 시장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GPL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GPL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파트 후순위 담보대출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여기 국민은행에 1억 2,750만 원이 대출을 했습니다. 금리는 3.5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위원회에서 전 금융기관에 시달된 금리가 2018년 4월 30일 이자제한법 3% 가산금리가 묶여 있어요. 더 이상 3%를 못 받아요. 그러면 국민은행에 3을 더하면 6점 이상을 못 받습니다. 6.5. 만약에 신한은행이 3.2다 그러면 6.2 이상을 못 받게 돼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은
과거에 여기에서 17%, 19.5, 22%까지 받았습니다. 아파트 연체율을. 그렇기 때문에 이 근저당 설정 계약서를 채권으로 매입을 해서 NPL 법인을 내신 분들은 수익을 얻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아파트만 찾아갔죠. 아파트 하나 매입을 했을 때 1,500에서 2,000이 남고 많이 남을 때는 5,000이 남았는데, 그런데 지금은 3% 제한금리 때문에 이 채권을 줘도 안 가져가요. 왜냐하면 지금 6.5 이자를 받아서 내가 주권대출을 받을 경우 7에서 7.5%, 근저당권 이전 비용 1% 그러면은 8.5인데 역마진이기 때문에 NPL 아파트 물건을 줘도 안 가져간다. 금융기관은 빨리 연체를 떨어내야 되는데 이 원금을 사가는 곳이 없기 때문에 이걸 연체를 빨리 떨어내서 충당금 환입이 되고, 그 다음에 BIS 비율을 맞추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연체를 매매를 해서 건전자산에 운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하다.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이 후순위 담보대출을 얘기하는 거예요. 8천만 원을 대출을 하고 150% 설정을 합니다. 나중에 개인회생이라든지 프리워크아웃 이런 제한에 걸릴 걸 생각을 해서 보통 150%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3년에서 5년 동안 이자를 받는 동안에도 150% 안에 이자가 다 들어온다. 이 사람 자금 용도를 보니까 압류 해제 및 사업자금 명목이에요. 이 사람 하는 사업을 보니까 아버지가 담보 제공을 하고 아들이 지입 차량 개인 사업을 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37년생 연루하다 보니까 수입이 있는 채무자가 담보 제공되고 아버지가 담보 제공자가 되면서 채무자는 수입이 있는 채무자로 채무자가 이렇게 설정을 한 거죠. 자, 그런데 우리 여러분이 만약에 이 8천만 원을 투자를 했을 경우에 안전성을 먼저 따져볼게요. 제일 중요한 거는 재테크의 3원칙 있죠. 안전성, 수익성, 현금성. 그 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는 시세 차익까지 생각을 하는데, 자, GPL 아파트 후순위 담보대출에 대한 안전성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금리 플러스 3%입니다. 그러니까 6.5 이상 못 받아가기 때문에 예전에 17%, 19.5, 22%를 받아가면은 이 설정 금액을 다 빼주고도 내 돈을 못 받을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3.5, 6.5 가산하면은 금리가 높지 않기 때문에 내 상대적으로 후순위 담보대출이 안전하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투자하는 물건은 서울 수도권 내 200에서 500세대 이상만 투자를 합니다. 아파트 가격이 하락을 하더라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채무자가 지금 보통 이렇게 직업이 있다든지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에요. 이 부동산이 경매가 들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경매가 들어가면 이 사람은 금매로 내놔서 내 돈을 갚아요. 왜? 금매로 매각을 하면 자기 돈에 쥐어줄 돈이 10% 정도는 있는데 경매까지 가면 자기 손에 쥐어줄 게 없기 때문에 금매로 매각을 해서 내 돈을 갚는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많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원금과 이자를 같이 상환을 시키래요. 원금과 이자는 금융기관에. 그래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사람은 금리를 0.2에서 0.3을 인하를 해주고 담보 비율을 5에서 10% 상향을 해줘라. 이렇게 좋은 조건을 제시하죠. 안전성은 이미 확보가 됐네요. 3% 제한금리 묶여있고 원금과 이자가 상환되기 때문에 수준이 안전한 거고, 또 하나는 이 사람이 서울 수도권 내 아파트만 투자를 하게 되는 거고, 이 채권이 경매가 들어가서 원금이 손실이 있다면은 이 사람 급여 압류를 하면 되니까 안전성은 확보가 됐네요. 이따 나중에 질문을 또 받을 테니까 여러분 메모를 해놔서 어떤 질문 하셔도 괜찮으니까. 자, 수익성은 금융위원회에서 CR된 금리가 2018년 2월 8일에는 이전에는 24에서 27.9%까지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2018년 2월 8일 이후에는 20에서 24%까지만 받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24% 안에만 받으면 되니까 지금 22%를 받는 거예요. 취급금리가 24%니까 24에서 22%를 뺀 차액이 중도상환수수료 2%는 이 사람이 1년 이내에 상환을 하면은 여러분이 수수료를 받아가는 겁니다. 160만 원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고, 이 사람은 지금 유동성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8천만 원을 투자를 하고 150% 1억 2천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달 146만 원을 받아요. 8천만 원을 투자를 하고. 그런데 갑자기 이제 자녀 결혼을 시킨다든지 갑자기 돈이 필요하다. 그럴 경우에는 이 8천만 원을 우리 카페라든지 다른 사람에게 올려주면은 다른 사람은 이 근저당권만 이전에 8천만 원을 빼서 여러분에게 돈을 주고 이 근저당권만 이전에 가요. 이때
금저당권만 이전해 갔을 때 유리한 점은 수수료가 없다라는 거. 그리고 이 이자가 잘 들어오는지 검증이 됐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과 황금성이 뛰어나고 이게 경매가 들어갈 리가 없지만 경매가 들어간다면 1순위 1억 2,750만 원에 6.5% 365분에 330일 경매에 신청을 하고 2차에 낙찰돼 나갈 때 배당받는 기간이 11개월이에요. 그 330일. 1순위 원금 11개월치 6.5% 330일 동안 이자, 내거 원금, 내거 11개월치 24% 이자. 자, 이 두 가지만 더한 금액 입찰을 합니다. 입찰을 하면 대부분 87%가 돼요. 그 금액이. 그러면 13% 시세 차익까지도 생각을 하고 이 물건이 역세권이라든지 대학로 주변이나 아니면 주변에 환경이 좋은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는 아파트라면은 제가 경락을 받아서 전세를 줍니다. 그러면 소액 투자로 아파트 가격이 오를 때 팔면은 시세 차익이 더 오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월세를 준다든지. 그리고 참고로 여기 이 매각가율은 파주시 동태동 200-1번지 동태동에 토지, 상가, 단독주택, 연립주택, 이냐 모두 포함되어 있는 매각가율이에요. 이게. 만약에 교화 벽산아파트 301동 15층 301호 35평에 84.5에 1260세대에 있는 동존 물건의 동존 평형대 아파트면 95%가 넘어가요. 하지만 이거는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겠다. 그리고 이 사람한테는 국세, 지방세, 본인이 살고 있는 대출 나갈 당시에 세금 차납이 없는지 확인하고 이 재산 위에 다른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을 받습니다. 보통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을 세무서에 42명원을 떼면 지금까지 세금 체납면허 확인되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확인하고 이 사람이 직장을 다니면 재직증명서, 근로처증서 영수증, 그 다음에 사업을 하면은 부가세 납세증명원이라든지 사업소득금액증명원 이걸 첨부를 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에 금융기관에서 받는 안전장치 서류를 받아요. 설정계약서, 위임장, 소비대체 약정서, 그 다음에 가등기인 경우에는 가등기, 그 다음에 개인 시험정 발행동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게 또 하나의 시세차익을 생각할 수 있는 게 대의변제 신청서와 대의변제 동의서입니다. 대의변제는 임의대의변제가 있고 법정대의변제가 있는데 임의대의변제는 민법 480조에 채권자와 채무자의 동의를 구하고 채무자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첨부를 해야만 돼요.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때. 하지만 우리는 이순위권자니까 이해관계이니까 법정대의변제예요. 대의변제를 요청을 하면 국민은행은 받아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또 한 번 수수료를 지금은 이자제한법 3%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원약정서를 변경을 하고 공증을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후순위가 없는 경우에 대부거래 표준 약관에서 다시 설정을 합니다. 어차피 1순위나 2순위나 다 내 거니까. 그렇게 하는 경우 그렇게 해서 3% 가산금리를 해지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5가지는 다음에 말씀을 드릴게요. 자, 아파트를 보니까 지금 15층이에요. 매지 지분이 83,420평방미터 대지가 있기 때문에 세대수가 1260세대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아파트다. 그리고 여기 이제 주요 등기 사항을 보면은 맨 뒤에 보면 압류가 되어 있어요. 압류. 파주시에 얼마가 압류되어 있는지 압류 금액은 대출 나가는 사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압류 금액하고 지입 차량 사업에 필요한 자금이 8천만 원이다. 그래서 요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국민은행 채권을 설정계약서가 지금 채권자 변경이 되어 있죠. 돈을 갚았기 원금과 이자가 상환이 되기 때문에 그 채권 취소액을 감액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11- 근저당 설정계약서가 11- 부기등기가 있겠어요. 그 부동산 등기법에 의하면 부기등기는 주등기에 의한다. 이래서 이 설정계약서가 주등기에 따릅니다. 나중에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이 대부사업자로 설정을 하고 이 사업자의 90%까지 대출을 받는 게 질권대출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똑같이 이렇게 두 등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최근 아파트 시세에 대해서 확인까지 합니다. 지금 KB 국민시세 일반가 하한가. 저희가 이제 권리 분석을 함에 있어서는 1층에서 3층까지는 하한가를 적용을 하고 대부분의 아파트의 KB시세로 감안합니다. 은행에서는 KB시세로 대출을 해주죠. 아파트 시세가 이렇게 되어 있는지 지금 할 수가 있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채무자는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해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 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GPL 투자는 세상에서 제일 쉬운 재테크예요. 여러분이 경매 입찰하려면 현장 분석을 해야 되고 임장 활동을 해야 되고 부동산에 물어봐야 되고
또 거기 아파트 낙찰받으려고 입찰을 해야 되고 폐찰하면은 또 시간 버리고 낙찰받으면은 이 사람 또 용도해야 되고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들지만 이 GPL에 대해서는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은 제가 이렇게 권리 분석을 다 해주고 이걸 보고 여러분들이 해도 되겠네 판단만 하고 이 분석이 잘못되는지만 여러분 판단만 하시면 돼요. 자, 채무자는 사업자로 600에서 700만 원 수입이 있고 압류대금 해결 및 사업자금 명목으로 소유 아파트의 담보 근저당권 설정자가 되고 아파트 후순위 담보 대출은 근저당권자가 돼서 8천만 원 투자 후 연 22%에 매달 146만 6천 원을 받는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이 은행에 돈을 빌리러 가면은 은행이 근저당권자이고 여러분 근저당권 설정자예요. 근데 여기서는 반대예요. 여러분이 근저당권자이고 아파트 소유자는 근저당 설정자다. 오늘 제가 카페에 이제 글을 올렸어요. 오늘 연대이 특강을 한다면서 요약을 올렸습니다. 여러분이 GPL을 투자를 함에 있어서 1억 원을 투자를 하면은 원금이 이자로 원금이 수되는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4년이면은 1억 원이 들어옵니다. 10억 원이면은 4년 후에 10억 원이 또 이자가 늘어나요. 100억 원이면은 4년 후에 200억 원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이 비즈니스가 3천만 원, 1천만 원짜리 비즈니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대부 사업을 해서 금융업을 할 수 있는 것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자,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15층 중에 3층이고 매각가율이 84.2였지만 동중물건의 매각가는 95%가 넘습니다. 자, 8천만 원에 22%에 1년에 1,760만 원을 받습니다. 이거를 12달을 나눠보니까 매달 1,146만 6천 원을 받아요. 자, 매매 금액에서 매각가율을 곱하고 1순위 원금, 국민은행 1순위 11개월치 이자 11개월치 6.5에 330일 동안 이자를 제하니까 749만 2천 원. 자, 내가 투자한 원금, 내가 투자한 지 11개월치 24%. 우리는 두 달의 이자가 들어오면 기한을 상실돼서 24% 이자를 받습니다. 24% 이자를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낙찰 금액에서 1순위 원금을 빼고 1순위 11개월치 이자를 빼고 내가 투자한 거 원금, 내가 투자한 거 24% 이자를 빼고도 551만 3천 원이 남았네요. 이 돈은 아파트 소유자한테 돌아가는 거죠. 아파트 소유자한테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자들,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경매가 들어가면 입찰을 합니다. 입찰하면 1순위 원금, 1순위 11개월치 이자 6.5, 내가 투자한 거 원금, 내가 투자한 거 11개월치 24% 이자하면 2억 3,2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주변 시세 대비 2억 3,200을 하니까 82%입니다. 여러분은 이 금액 입찰합니다. 2억 8,250만 원. 아니, 2억 3,235만 천 원. 자, 그럼 82% 이 금액 입찰하면 여러분이 낙찰기를 확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없으면 여러분 땡큐예요. 왜냐하면 8천만 원 원금 이수하고 24% 배당받을 때까지 이자 받으면 되고요. 내가 운이 좋게 이 금액에 낙찰받으면 18% 시세 차이까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게 몇 점입니다. 이 물건 지금 살아있는 물건입니다. 여러분이 투자할 수 있어요. 8천만 원 투자 가능합니다. 쉬는 시간에 투자하시겠다는 말씀하시면 돼요. 자, 이게 금융기관에 실할된 금리. 예전에는 1개월 미만은 8%, 3개월 미만은 9%, 3개월 이상은 10%까지 받았어요. 지금 아파트 금리가 3이면은 3개월 이상이고 13% 이상을 못 받았어요. 과거에는. 그런데 이게 없어도 전부 3%밖에 못 받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후순위담보대출이 뜨고 있다. 이거는 전 금융기관의 게시판에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금융기관도 가서 확인해 보시지 말고 직원들이 다 숙제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런 부분 때문에 NPL 매각에 앉아서 고민이 많습니다. 자, 이 물건은 채무자가 월 1,500만 원 받는 수입자예요. 1,500만 원. 그런데 여기 4억 2,900만 원이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렸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이걸 담보로 90% 대출을 또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출을 3억 5,800인데 3억 5,800에 90%를 대출을 받아서 질권 설정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 돈은 실제로 3,500만 원밖에 안 들고 3억 5,800을 돈을 빌려준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경매를 신청했어요. 경매가 신청해서 지금 2억 5천이 낙찰이 됐습니다. 아니, 2억 낙찰이 됐는데 2억 5천을 이 사람이 돈을 요구를 하는 거예요. 경매 취하자고. 이 사람은 월 수입이 1,500만 원이 있고 이 사람은 이 담보 위에 또 다른 토지가 20억짜리 토지가 또 있습니다. 재산이.